지난 30일이었습니다.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고 법원으로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가라앉는 듯 했던 이재명 대표의 방탄 논란이 다시 한번 불을 지피는 모양새입니다. 이재명 대표 본인도 당신도 하영재 의원처럼 법원 가서 실질심사 받아보면 어떠냐? 뭐 이런 의견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조웅천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정말로 심각한 민생 태풍이 몰려올 겁니다. 그 문제에 관심 좀 부탁드립니다. 대표님, 그리고 하영재 의원이 영장 기각 관련해서요. 대표님과 비교가 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심은 이재명 대표도 이제 국회에서 만약에 체포안이 통과된다 해도 법원에서 또 이걸 기각할 수 있지 않느냐? 물론이죠. 저도 그랬고 예. 꽤 많은 분들이 이거 구속영장 범죄 사실의 완결성이 좀 떨어진다. 떳떳하게 내가 판사 앞에 가가지고 네. 이런 거 다 얘기하고 입증도 안 됐고 난 그런 사실 없다라고 판사를 납득시켜서 영장 기각을 받아오게 될 것 같으면 사법 리스크를 일거에 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네. 자, 영장을 기각받아 온다면 사법 리스크가 일거에 해소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했는데 뭐 구속이 안 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건 아니더라도 구속이 되는 거와 안 되는 거의 차이는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그 체포동의안, 그러니까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그리고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그러면 일단 민주당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하고 있는 방탄 이거는 얘기를 못 하잖아요. 더 이거는 이상. 이제 사라지겠죠. 방탄은 없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떳떳하게 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는데 어떻게 뭐 민주당이 왜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걸 안 하니까 방탄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아픈 대목을 지금 조홍천 의원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왜 방탄을 할까요? 계속 본인도 변호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기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저는 안 간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이재명 대표한테 지금 조홍천 의원 계속 가라고 하면 가서 구속될지도 모른다. 지금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조홍천 의원의 주장은 이재명 대표가 받아들일 가능성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조홍천 의원이나 비명계 의원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근데 자기 일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참 말하기 쉽습니다. 이게 이제 하영재 의원이 처음에 이제 그 체포영장이 왔을 때 국민의힘에서 또 방탄 논란 얘기할 줄 알았습니다. 뭐 기각이 됐죠. 근데 하영재 의원의 개인의 그러니까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은 부분에 있어서 이 죄목과 지금 이재명 대표가 처한 상황은 야당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헌정사상 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검찰이 1년 6개월 동안 이재명 대표라는 야당 대표를 332차례 압수수색과 그다음에 1년 6개월 동안에 수많은 사건에 대해서 계속 갖다 붙이기식 수사를 합니다. 이건 정치적으로 탄압의 징후가 있다. 이 차이예요. 하영재 의원은 탄압의 징후가 아닙니다. 본인은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고 이재명 대표는 야당 대표에 대해서 뭔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대선을 치렀던 사람으로서 정적을 제거하려는 정적을 뭔가 정치적으로 없애버리려는 이런 정치 검찰의 수사가 아닌가라는 탄압의 징후가 농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주당 내에서는 헌법에 보장된 체포 동의안을 가지고 지켜야 된다. 근데 저는 이렇습니다. 왜 그러면 법원에 가서 구속영장을 떳떳하게 못 받지? 네. 이거는 너무 리스크가 크다. 왜냐하면 인신을 구속시켜서 당이 와야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따져보면 죄가 있다면 법원에 가서 검찰은 불구속 기소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를 재판 받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거의 면박 주기, 그다음에 방탄 논란을 이어가기 위해서 검찰이 계속해서 픽박성 수사를 한다라고 민주당은 주장할 수밖에 없다. 좀 그런 말씀 드려요. 근데 이제 범죄 혐의가요. 정치 탄압이면 법원에서 영장 기각할 확률이 크죠. 네. 정치 탄압이 아니고 어떤 증거가 있으면 발부될 확률이 커요. 네. 그런데 사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우리가 계속 이지만 이제 법적인 측면만 본다면 조작이라고 하고 소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니, 법원에서 조작과 소설에 대해서 영장 발부되겠습니까? 그리고 본인 자체가 대통령을 하겠다는 큰 꿈이 있잖아요. 네. 큰 정치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검승부를 하는 게 사실은 자기의 어떤 정치적 향후 미래에도 도움이 된다고 봐요. 그다음에 그러면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했을 때 영장이 발부되었을까 발부되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기각될 확률이 크다고 봐요. 그 기각될 확률이 크다. 이유는 뭐냐면 증거랄지 범죄 혐의가 인정되느냐 여부를 떠나서 네. 야당 대표잖아요. 네. 그 이재명 대표는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법원에서 야당 대표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렵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아마 제가 영장 판사로 간다면 네.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네. 증거인멸 도주 염려가 없다. 야당 대표가 뭐 도주 염려 있겠습니까? 그래서 영장이 기각될 확률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본인 자체가 이걸 무서워서 저는 숨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대통령 후보라지 야당 대표답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예, 저 이재명 대표가 계속 기자들이 따라가면서 하영재 의원 그 체포 동의안 이제 가결되고 난 이후에 네. 구속 영장이 청구가 기각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는지를 계속 물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묵묵부답이에요. 네. 그렇다는 말은 굉장히 옹색하다는 겁니다.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답을 내놓을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범죄 사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범죄 사실 중에서 어느 거 하나라도 만약에 구속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될 때를 생각하면은 굉장히 본인은 옹색한 그러한 어떤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고요. 거기다 하나 덧붙인다면 이재명 대표를 호위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민주당의 친명계 의원님들이 하는 태도를 봤어도 네. 그 부분은 명확하게 자신이 없다라고 하는 걸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좀 살짝 조금 말씀드리면 이게 법정에서 재판부 그러니까 지금 영장 실질 심사를 가지고 계속 야당 대표를 얘기하는데 개인 이재명 의원이었으면 나가서 받았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야당 대표는요 당을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마음대로 허투루 결정할 수 없어요. 말하자면 야당 대표가 그리고 뭐 기각될 확률이 높다고 전문가들이 하더라도 10%든 20%든 기각이 안 되고 발부가 돼서 인신의 구속이 됐을 때 과연 민주당 내 야당 자체 전체에 미치는 영향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재명 대표가 나 막아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자꾸 이재명 대표가 나 대표니까 당신들 나 막아줘야 돼라고 할 거 그런 식으로 주장하거든요. 이거는 여러 169명의 의원들이 이거는 야당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내줄 수는 없다. 나는 청와가 모아져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부분들이지 이거 자꾸 방탄하고 나가서 기각 뭐 발부, 영장 실질심사 받아야 된다. 하영재 의원하고 비교한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진짜로 불구속 기소 상태에서 재판부 가면 정말로 죄가 있고 검찰이 그렇게 검찰 증거가 뚜렷하면 법정 구속이라도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은 논박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법 리스크. 어쨌든 이재명 대표를 아직 감싸고 있는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일절 언급을 하지 않고 있고 대신에 민생 정책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급기야 지난 대선 때 내걸었던 공약까지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이 대표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많은 돈을 아주 저리로 싸게 장기로 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돈을 빌릴 기회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빌려주더라도 소액을 또 그것도 우리 정부에서 지금 50만 원 빌려주면서 15.9% 이자를 받는 것처럼 아주 고리의 이자를 부과합니다. 그 혜택은 모든 사람들이 최소한은 일정 부분은 함께 누릴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부터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 대출을 또 꺼내든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죠. 대선 후보 시절의 대표적인 공약이었습니다. 2030 세대 비롯한 전 국민에게 최대 1,000만 원, 최대 20년간 대출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걸 국민의힘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나라 살림 안중에도 없이 이재명 방탄에 혈세까지 끌어다 쓰겠다는 이 검은 속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저게 뭐 대출은 해줄 수 있죠. 네. 근데 그 대출을 만약에 못 갚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게 이제 결국 재원 대책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뭐 대략 작년 지방선거 때 보면 유권자 수가 4,400만 명이 넘어요. 그 중에 예를 들어서 뭐 절반이나 뭐 이 정도만 만약에 1,000만 원씩 대출을 받아간다고 해도 그게 계산도 안 돼요. 그 천문학적인 숫자는 계산도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중에 또 상당수가 예를 들어서 못 갚는 일이 벌어졌다 했다. 이게 지금 정부가 보증을 서준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못 갚을 땐 정부가 대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정부가 과연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이재명 대표가 왜 대선 후보 시절에 기본소득 얘기도 했잖아요. 네. 그 기본소득 얘기도 결국 대선 공약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재원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처럼 이번에도 또 그 기본 시리즈 중에 하나 기본 대출이라는 것도 네. 재원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그러면 그야말로 아까 표퓰리즘, 뭐 포퓰리즘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대변하는 또 화제성을 방증하는 여러 조사 결과들도 있어서 그 부분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유튜브 구독자 수와 조회수가 단연 1위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재명 이름만 검색하면 아마 1등이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국회의원 중 1위 유튜버는 누구냐? 바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였습니다. 77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2위 태용호 의원, 정청래 의원, 박주민, 안철수 순으로 내려가는데 뭐 20만 명대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데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77만 명을 보유하고 있다. 차이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죠. 자,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이재명 대표의 유튜브 영상도 있는데 그 부분 잠시 보여드리기 전에 유튜브를 조회를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유튜브 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3배가 넘습니다. 여기도 1억 5,854만 회나 조회를 해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영상들을 찾아보는 겁니다. 가장 높은 조회수 2016년 11월에 형수에게 욕을 했던 사건 진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영상이 284만 회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2021년 11월 쇼츠 누구를 박살 내달라고요라는 이 영상도 349만 회나 조회가 됐습니다.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어머니하고 사이가 되게 나빠졌죠. 제가 당선되고 난 다음에 시장 행세를 하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저하고 통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장실 앞에서 와서 멍성도 하고 계셨어. 어머니 찾아가서 어머니 협박을 한 거지. 어머니 전화 연결 안 주려고 그러고 다 하니까. 제가 욕한 거 다 인정해. 있었으면 죽였을 거야. 눈앞에 있었으면. 왜냐면 그 녹음된 고통하는 어머니를 패서 어머니가 입원한 그날 밤에 경찰서 조사받고 나오면서 통화한 거예요. 뭐 욕하는 거 뭐 내가 인품이 부족해서 욕한 거 어떡하겠어요? 그게 내 인생의 5점 다야. 자, 지금 보여드린 영상이 바로 이거 2016년 11월 형수 쌍욕 사건 진실은 이렇습니다. 284만 회나 조회가 됐던 그 영상의 일부를 발췌해서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정치의 어떤 열애이 좀 길고요. 이제 네. 본인이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논란의 정치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선 후보까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자는 팬덤은 엄청 강해야죠. 특히 최근에 이제 강성지체라고 할 수 있는 개딸들이 특히 이제 기본을 이루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사실 저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이재명 대표를 능가할 수 있을 정도 유튜브 조회에 나온 것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부정적인과 긍정적인 측면이 있죠. 이제 쌍욕 사건 관련 것들 이런 것들은 뭐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을 거고 어떤 평이한 정치의 삶을 산 게 아니고 네. 항상 논란의 중심이 있었거든요. 네. 형수 욕설이랄지 또 뭐 법카랄지 네. 뭐 성남 시장시절도 계속 있고 더군다나 또 대장동 유래 이런 것들이 합쳐지다 보니까 뭐 굉장히 궁금한 사람 많고 뭐 지지자 입장에서는 한번 들어보고 싶고 또 지지를 하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도 사실관계를 알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유튜브 조회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 자체는 최근의 정치에 있어서 가장 논란에 졌던 중심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양금희 의원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모든 경우에 논란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이재명 대표의 유튜브 같은 경우에 한 번씩 찾아보십니까? 찾아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대변인을 하다 보니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어디에는 어떤 지점에 어떻게 방어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할 때가 많거든요. 아마 저희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서 많은 영상들을 보고 그에 따르는 의견들을 저에게 보내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 유튜브에 그 관람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 것이 다 지지층이냐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예. 그리고 그와 함께 동시에 요즘은 쇼츠 같은 것 등을 많이 보고 있는데 네. 그런 것도 일종의 편집 기술에 의해서 그 필요한 부분만 잘라서 저희가 내보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홍보성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아마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어떤 그 성장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용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영어에는 그게 구분이 돼요. 우리말로도 구분이 좀 됩니다. 유명하다는 거와 유명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영어에는 유명하다가 famous죠. 유명한 사람이야라고 얘기하면 famous보다는 약간 notorious 쪽에 가깝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을 본다면 이 두 가지가 저는 합쳐진 숫자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친근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 사람 정말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내가 봐야 되겠다고 얘기하는 사람. 어찌 보면 적극적인 지지자 또 적극적인 반대자가 저는 합쳐진 개념이다. 이렇게 보는데 정치인들은 어떤 경우든 저게 그 숫자가 클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과거에 뭐 그런 얘기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듯이 뭐 이재명 대표가 어떤 의미에서든 유명하다는 거는 그거는 뭐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 바로 저 숫자로서 나타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 이른바 개딸들의 도노문 행태가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문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자, 강기정 광주시장이 김건희 여사에게 광주 비엔날레에 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초청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이걸 두고 개딸들이 지적을 하고 나섰습니다. 자, 광주시장 당신도 수박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나섰거든요. 강기정도 빨간색이었다. 수박으로 커밍아웃했다. 호남 기득권 썩은 정치인은 퇴출이 답이다. 강기정 당신 물러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공개적으로 이러한 개딸들의 지적들을 방어하거나 혹은 좀 이런 지적을 지적하는 의원들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개딸들을 부추기는 정청래 의원 같은 그런 의원들이 지금 그런 얘기는 잘못된 것이다. 강기정 의원을 탓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이 있을지언정 개딸들을 조금 나무라거나 아니면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거나 하는 의원들이 없다는 게 더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조영주 대변인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개딸들 제명인의 마을에서 활동하는 이 극렬 지지층들이죠. 이재명 네. 대표의. 그분들이 전체 우리 100만 민주당원 중에 몇 명이나 될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7천 명, 8천 명, 한 1만 명 정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중이 크지 않다. 비중이 매우 작죠. 근데 기사 쓰긴 좋죠. 목소리가 그렇죠. 대신. 그리고 집중도가 높고 관심이 많고요. 그다음에 팬덤층에서의 어떤 본인들이 이런 누군가 하나를 공격 삼아서 공격하고 뭔가 댓글을 쓰고 본인들의 의사가 이렇게 언론에 나오고 그러면 이런 걸 즐기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전체 우리 민주당원들의 의견은 아니다라고 네.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강기정 광주시장께서 광주 비엔날레에 김건희 여사를 초청한 게 뭐 그렇게 나쁜 행동은 아니고 더 바람직한 거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원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구를 6번 갈 동안 대통령 되고 나서 호남, 순천 처음 가셨어요. 당선인 신분으로 한 번 가신 거예요, 호남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강기정 광주시장이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좀 와주십시오. 김건희 여사 오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장으로서 광주시장이 광주 비엔날레를 말하자면 대통령 배우자가 오면 더 이렇게 홍보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 거를 가지고 이게 뭐 무슨 수박이다? 이거는 너무나 과한 표현이고 과한 공격이고 그다음에 정청래 최고위원께서도 저게 팬덤층을 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한 건지 모르겠지만 초청 얘기는 하면 안 된다, 실언이다. 저거는 전혀 문법에 맞지 않는다. 저는 그런 좀 개인적인 비판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개딸들의 목소리가 크다라는 부분까지 신문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